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수익 작전 타임 진행의 이수연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양시장 모두 빨간불을 켜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거래량은 적었지만 원달러 환율이 소폭 하락하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계속해서 이어진 점이 우리 시장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또 조금 전에 마감된 미국 3대 지수도 2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이 미국의 GDP 확정치가 2.3% 상승하면서 예상치를 상회했고 또 미국의 12월 소비자 신뢰지수도 전월 대비 개선되면서 양호한 경제지표 속에서 미증시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미국 FDA가 화이자가 개발한 코로나19 경구 치료제를 긴급 사용 승인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시 한번 경기 부양 그리고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날 것 같은데요. 오늘 이런 전략들이 과연 시장에서 유효할지 고수익 작전 타임에서 다양한 전략, 작전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투자 작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신승용의 작전 키워드 시간에서는 포스트 테이퍼링이라는 주제로 테이퍼링 이후의 시장 대응 변화는 어떻게 이뤄가야 할지 짚어보겠습니다.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이번 주 전기전자와 통신 업종에 대한 연말 대응 전략 짚어드리고 있는데 오늘의 종목은 잠시 뒤에 공개하겠습니다. 이주현의 고수익 작전 시간, 어제 오랜만에 개인주들이 상승해줬는데요. 개인주를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신규로 매수하거나 매도하고 싶으신 분들 대응법을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첫 번째 시간 신승용의 작전 키워드 시간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바로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키워드는 포스트 테이퍼링입니다. 지금 오미크론 확산 여부가 시장의 최대 쟁점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여전히 투자자들의 관심을 집중받고 있는 건 아마도 각국의 통화 정책이 아닐까 싶은데 이미 많은 국가들에서 긴축을 시도하고 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의 연준을 중점으로 영란은행도 금리를 인상하는 모습을 보였고 여러 가지 유럽 중앙은행에서도 채권 매입을 종료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 3월에 미국의 테이퍼링이 종료되면서 앞으로 또 금리 인상을 단행하겠다, 세 차례 단행하겠다라는 이슈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일각에서는 지금 오미크론 확산세에 따라서 연준이 너무 빠른 긴축을 시도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평가도 내려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 그리고 전망들 짚어주시죠. 네,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시장 내 지금 2021년이 마무리되는 그런 상황 그리고 2022년을 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내년도 시장을 지배할 그리고 시장 내 잔존할 가장 중요한 최대 변수가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본다라면 아무래도 뭐니 해도 인플레이션과 테이퍼링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 가져볼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통화 정책이 지금 변화되고 있다. 통화 정책이 앞서 이전에 말씀해 주셨다시피 미 연준이 이제 그 내년 3월이면 테이퍼링을 종료하겠다 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이고요. 영란은행 그리고 ECB 그리고 일본은행 그리고 주요 각국들 다들 이제 긴축으로 선회하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분명하게 인식을 하시고 올해 2021년과는 다른 모습의 2022년 시장이 진행될 것이다라는 부분 꼭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요국의 통화 정책이 마무리되고 있다라는 부분, 긴축으로 선회하고 있다라는 부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유동성 장세가 끝나고 있다라는 부분을 분명하게 시장 내에 힌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동성 장세가 끝나면 그러면 어떤 장세가 오게 될 것이냐? 바로 이제 그 실적 장세가 진행이 되어야 될 텐데 앞으로 이제 그 두 가지 불확실성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죠. 과연 주요국들의 통화 정책이 긴축으로 선회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결국 물가가 안정될 수 있을까의 여부. 다시 말씀드리면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을까의 여부. 그리고 두 번째,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과연 유동성 장세 이후 통상적으로 실적 장세가 진행이 되는데 실적 장세가 정말 시작이 될 수 있을까? 실적 장세가 진행이 될 수 있을까? 지금 현재 시장 내 우리 실물 경기 내에서는 소위 말하는 피크 아웃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정점 논란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 정점 논란은 바로 실적 장세와 연관이 된다라는 부분. 그 실적을 뒷받침하기 위해선 결국은 고용과 소비가 뒷받침이 되어야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이 과연 지속될 수 있을까 없을까의 여부. 뭐니 해도 지금 현재 핵심 쟁점은 이에 대한 키는 오미크론에 대한 확산 여부가 그 키를 쥐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미크론이 확산 여부에 따라서 공급망 대란이 내년 상반기 중으로 마무리가 될 것이냐의 여부, 그리고 소비 개선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을까의 여부,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앞으로 시장을 상당 부분 좌지우지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이다라는 부분 꼭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일단 유동성 장세의 마무리는 이미 기정사실화로 받아들이고 이에 따른 대비를 이미 시작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뭐냐면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실적 장세가 될 텐데 여기에 따른 이제 물가 안정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의 여부, 없을까의 여부, 이거에 따라서 하이퍼 인플레이션과 스태그플레이션의 어떤 그 사이에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다 잡아야만 물가의 안정과 그리고 경제의 성장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 일단 긴축 선회를 하게 되면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대한 가능성은 상당 부분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거꾸로 아직 오미크론이라는 그런 부분,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지금 유럽 각국에서는 지금 경제 봉쇄령이 조금씩 강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이 부분은 바로 소비 개선을 가로막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혹여나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빠질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한 우려감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라는 부분 꼭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뭐니 해도 소비 지표를 우리가 계속해서 따져봐야 된다. 소비가 뒷받침이 안 된 상황이다라면 물가 그리고 소비 여기서 엇박자가 나게 되면서 이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의 나락으로 빠질 가능성도 분명히 우리가 제고해야 될 것이다라는 부분. 여기서 산업별 정점 논란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공급망 대란에서 넘어서서 재고 축적의 과정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재고 축적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집안에 지금 먹을 것을 어느 정도 재워놓고 가느냐 안 가느냐. 재워놓는다라는 얘기는 일단 소비 자체가 조금은 과소비 쪽으로 몰려가고 있다라는 쪽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딱 필요한 것만 사는 그런 소비 행태냐 아니면 조금 더 추가적으로 나의 집에 조금 더 먹을 것을 더 재워놓는 그런 상황으로 조금 여유 있게 가져가게 되느냐. 이 부분이 바로 소비 지표에서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 재고 추적, 있는 부분만 필요한 부분만 만들어내면 산업별 정점 논란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바로 재고 축적 과정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조금은 공급망 대란이라는 부분 그리고 인플레이션이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뜻 재고 축적 과정으로 진입하기에는 다소간 갸우뚱하는 의문이 제기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시면서 내년도 화두, 인플레이션 그리고 통화 정책, 긴축선 이에 따른 어떤 그 변화 이 부분 꼭 염두에 두시고 큰 흐름의 투자 전략 세우셔야 되겠다라는 부분 분명하게 말씀 좀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요. 테이퍼링이 실시되는 이제 2022년과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에 있었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양적 완화가 단행이 되었던 2009년, 2010년 그때를 좀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면
양적 완화 시기,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크게 부각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고성장 기술주, 즉 바이오와 하이테크 주식의 어떤 그 주가 상승이 돋보이는 그런 어떤 그 상황이 전개가 되었었고요. 이때는 그 글로벌 선진국으로부터 이머징 국가로 글로벌 자금이 고성장을 기반으로 해서 유입이 되었다. 이 이야기는 위험자산 선호했다라는 얘기가 될 것이고, 거꾸로 테이퍼링이 진행이 된다면 양적 완화 시기와는 조금은 좀 다른 양상, 정반대의 양상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증가하게 되고 저퍼주에 대한 관심이 조금은 더 크게 될 것이며 이머징 국가로부터의 자금 유출, 이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 부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 결론은 우리나라 완연한 선진국 대열에 아직 끼지는 못했습니다. 글로벌 자금 시장에서, 금융 시장에서 생각하는 우리나라에 대한 평가는 아직까지는 이머징 국가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점. 그렇다면 선진국 금융시장과 이머징 국가의 금융시장 간의 디커플링 양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바로 테이퍼링의 가속화와 테이퍼링의 종료, 그리고 금리 인상의 시작, 이렇게 되면 긴축으로의 선회, 이런 주요국들의 통화정책의 변화는 결국 한미 간, 한 글로벌 증시 간 디커플링 양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이로써 결국 유동성 장세가 마무리된다. 이렇게 된다라면 유동성 수혜 업종에 대한 판단을 조금은 좀 다시 재정립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또 하나, 위험 선호에 따른 수혜 업종에 대한 판단도 이제는 2022년이 되어 가면서 서서히 조금 좀 나의 투자 비중을 좀 줄여나가는 그런 어떤 그 투자 판단이 필요해 보인다라는 점. 긴축 선회, 그리고 소비의 증가, 이 두 가지는 우리가 긴축 선회는 이미 받아들여야만 하는 시장 내 환경으로 변해가고 있고요. 소비 증가는 우리가 계속해서 쳐다봐야 하는, 주목해야 되는 그런 어떤 그 시장 내 매우 중요한 핵심 화두가 될 것이다. 이 이야기는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상당 부분 중요한데, 여기서 소비는 물론이거니와 그 소비를 뒷받침하는 추가적인 알파를 제공하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재고 축적 과정이 필요하다. 이 재고 축적은 생산 증가의 어떤 그 가속화를 의미하고 실적 장세로 넘어가게 되는 매우 중요한 핵심 방향타 역할이 될 것이다라는 점. 여기에 또 한 가지, 테이퍼링이 진행이 되고 긴축 선회가 된다라면 미국 달러화의 가치는 계속 상승하게 됩니다. 달러화의 가치가 상승하게 된다라는 얘기는 미국의 소비, 구매력이 상승한다라는 쪽으로 이해를 하셔야 될 것이고, 구매력의 상승은 곧 내구 소비재의 소비가 증가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다. 그렇게 된다라면 결국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업종, 종목군, 내구 소비재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 IT, 가전, 이 부분에 대한 판단, 이 부분에 대한 관심, 역시 우리가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내년도를 대비한 이번 연말, 다음 주 후반까지 어떤 그 투자 전략의 중심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테이퍼링과 관련해서 어떤 투자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즘에 미국과 영국에서는 경제 재봉쇄가 필요가 없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투자 심리가 좀 살아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미국의 FDA가 화이자가 개발한 경고용 치료제 긴급 사용 승인을 내리면서 투자 심리가 더욱더 강해졌는데, 미국 증시도 이틀 연속으로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조금씩 떨어지면서 우리 시장의 외국인들의 수급이 계속해서 좀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예,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일단 FDA가 긴급 알약 치료제를 화이자에 대해서 승인을 했죠. 이렇게 되면서 시장의 관심은 결국은 내구 소비재와 원자재 쪽으로 상당 부분 움직였다. 내구 소비재와 원자재 쪽으로 움직였다라는 얘기는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난번 미국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 다우지수가 0.78%, 그리고 S&P 500과 나스닥이 각각 1%와 1.2%가량 상승하는 그런 모습.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줬던 가장 중요한 것, GDP가 여전히 미국에 굳건하게 뒷받침이 되고 있고 여기에 경구용 치료제의 어떤 FDA 승인 소식이 알려지게 되면서 연말 소비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작용이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라는 그런 생각인데요. 일단 종목별 움직임은 약간 시장에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좀 다르게 움직였다, 이런 생각 좀 가져보게 됩니다. 화이자가 FDA의 경구용 치료제를 승인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 상승에 머물렀다라는 부분. PFE, 그러니까 그 티커가 PFE인데요. 파이자의 1.01%. 근데 반대로 이렇습니다. 모더나는 6.3% 하락했습니다. 머크는 0.8% 상승을 했고요. 이 이야기는 모더나와 화이자 간에 이제 양극화 현상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치료제와 어떤 그 백신과 관련된 시장에서 확연하게 이제 화이자가 화이자가 이제 거의 그 과점 체제로 지금 진입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 조심스럽게 가져보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이자의 상승률이 1%에 머물렀다라는 부분은 거꾸로 얘기하면 시장이 오미크론의 확산 여부에 대해서 그동안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걱정했던 것만큼 그렇게 크게 그리고 심도 있게 우려감이 확산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오히려 이런 치료제를 개발한 회사들, 그리고 치료제를 못 개발한 회사들, 이런 양극화 현상보다는 오히려 내구 소비재와 원자재 관련주의 상승이 오히려 더 크게 나타났다라는 부분. 대표적으로 자동차 업종이 될 것 같습니다. 포드사가 어제 2.7% 상승을 했죠. 그리고 테슬라가 7.5%의 상승. 그리고 알코아가 원자재의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는 알코아인데요. 알코아가 2.5%의 상승을 보여주었다. 그 이야기는 결국은 내구 소비재 쪽과 원자재 쪽의 상승. 결국은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 부분 작용을 하였다. 이렇게 되면서 그러면서 기술주들은 다소간 지금 희비가 엇갈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0.4% 하락. 이 부분은 그저께 이제 그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서 일단 그 부분이 조금 좀 희석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이었고, 애플은 1.5%의 상승. 기술주들 간에는 다소간의 실적을 놓고 실적 정점 논란에서 벗어나느냐, 아직은 기대감을 가지고 가게 되느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소폭 상승주가 있는 반면 하락주도 나타나는 그런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번 미국 시장의 확실한 부분은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었다. 원자재주의 상승과 내구 소비재 주식의 상승이 돋보였다라는 부분으로 좀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시장 내 주요 관심사항 뭐냐면 오미크론과 인플레이션, 정점 논란, 이 세 가지로 좀 이미 테이퍼링과 긴축선회, 이 부분은 기정사실화됐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에서의 논란거리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본다라면 오미크론과 인플레이션, 정점 논란, 이렇게 나눠질 것 같은데, 오미크론에 따라서 경제 봉쇄냐 위드 코로나냐. 근데 일단 주요국들이 그 경제 봉쇄 쪽은 제한적인 쪽으로. 근데 근데 조금 싱가포르도 그렇고요, 네덜란드도 그렇고요,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경제 봉쇄 쪽으로 좀 방향을 선회하는 나라들도 있기 때문에 아직 명확하게 경제 봉쇄가 완화되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은 좀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치료제의 개발과 더불어서 치료제의 FDA 승인과 더불어서 오미크론이나 코로나19와 관련된 우려감들을
점차 지금 현재보다는 둔화되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가져보기에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다만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부분은 계속해서 아직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이다.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통과했는지 아니면 아직도 정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지의 여부. 만약에 정점을 계속해서 향해서 아직도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다라면 긴축선에 대한 속도가 조금은 더 빨라질 수가 있고요. 물론 아직까지 그럴 가능성은 좀 희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지표는 예의주시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산업별 정점 논란 관련해서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재고 축적이라는 이슈와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이슈가 분명히 서로 양쪽에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번 4분기 실적 발표와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가 꼭 챙겨야 되겠다. 내년 1월에 이런 부분들이 아마도 상당 부분 수면 위로 급부상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꼭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가 앞으로 이제 그 연말 대비해서 그리고 오늘장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구매력 그리고 경기 개선 이와 관련된 부분 당연히 경기 민감주 쪽에 관심이 필요해 보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원자재와 내구 소비재로 다시금 이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는 반도체와 자동차다. 그리고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주식들은 원자재일 수 있다. 그리고 은행업종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아울러서 1월 효과 대비한 포트폴리오도 생각을 좀 해두셔야 됩니다. 내년에 바로 이제 그 배당락이 회복된다든지 개인들의 양도세 회피 물량이 다시금 시장으로 유턴해서 돌아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부분까지 생각을 해두시면서 이런 부분 염두한 미리 선취매 전략이 좀 필요해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아울러서 리오프닝 관련 주식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언젠가가 그렇게 먼 시간은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미 전언에 의하면 미국 대학교도 그렇고요, 고등학교도 그렇고요. 이제 뭐 온라인 수업은 거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대면 수업으로 바뀌고 있고. 최근 연말 연시와 함께 뭐 뉴욕시라든지 시카고시라든지 이런데 많은 소비 인파가 몰리고 있다라는 보도 이미 언론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 다들 접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냥 멀리만 바라볼 일은 절대 아니다라는 점. 이 이야기는 연말 소비에 대한 관심, 위드 코로나에 대한 관심, 그리고 코로나19 극복에 대한 관심으로 따라서 리오프닝과 관련된 관심, 이 부분은 계속해서 우리가 지속해야 될 것이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시장에서 지금 목말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테마군이 될 것 같습니다. 한동안 2차 전지 그리고 NFT와 관련된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테마가 시장 내 이제 그 잔존을 했다가 조금씩 이제 퇴색되어져 가는 희석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이게 이제 그 도돌이표들이 나타날 것 같은데요. 이제는 앞으로는 순환매 관점에서 이런 그 테마군들에 대한 관심, 그동안 좀 눌렸었던 테마군들 생각을 해보면 좀 자율주행 쪽과 친환경 쪽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 조심스럽게 우리 시청자분께 좀 말씀 좀 드려보는데요. 어떤 그 테마군들의 부각 가능성, 특히나 정부 신년 정책과 맞물려서 이 부분에 대한 부상 분명히 생각을 해두시고 나의 포트폴리오에 조금씩 담아가시는 그런 전략이 바람직한 전략이 아닐까 우리 시청자께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자 우리 시장 어떻게 대응할지 좀 알아봤습니다. 계속해서 내구 소비재와 원자재 가격 관련 종목들이 상승하는 것을 지켜봐야겠고 뭐 인플레 해지 수단부터 앞으로 경기 민감주까지 함께 지켜보자 테마군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오늘도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지는 시간은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입니다. 서경의 산업부장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바로 확인해 볼까요?
오늘의 종목 리포트 연말 대응 전략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번 주 연말 대응과 관련해서 전기전자 그리고 통신업종에서 유망한 종목을 짚어주신다고 하셨는데 특히나 배당과 관련해서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오늘의 종목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종목은 파트론입니다. LG 이노텍, 그리고 SK텔레콤, 그리고 파트론 모두 다 작전 리포트에서 미리미리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인데요. 그러면 작전 리포트와 맞추어서 혹 포트폴리오에 내가 편입을 해놓았다. 그러면 적어도 수익률이 2자릿수 이상 갖고 계실 텐데 내가 이 현 상황에서 가지고 가야 할지 아니면 수익 실현을 챙겼다가 재매수 관점으로 가져가야 할지에 대해서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파트론인데요. 11월 23일 하이투자증권 그리고 11월 25일 현대차증권에서 발간된 리포트를 토대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파트론도 10월 15일경 말씀을 드렸습니다. 10월 15일이면 한글날 연휴가 있었기 때문에 금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리뷰가 아닌 종목 리포트를 하나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제목을 적어서 말씀을 드렸냐면 이보다 더 내려갈 곳이 있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파트론 같은 경우에는 올 때까지 좀 온 것 같습니다. 하락을 할 만큼 한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보다 더 내려갈 곳이 있을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구간에서 평행한 선을 그어놓고 전 저점 영역들에서 반등이 나왔었다라는 모습들을 좀 기억을 해보시면서 접근을 하시기에 시간이 얼마큼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리스크적으로 여기서 더 내려갈 손실률 면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내려가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파트론을 10월 15일 금요일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후에 상승도를 본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35% 정도는 수익을 챙기실 수 있는 그런 구간에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작전 리포트에서 말씀을 드리는 종목들이 적어도 시청자분들께서 매수를 하셨을 때 너무 큰 손실을 가져오지 않을 만한 구간에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릴 때 차트상 저위험 구간, 숫자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 그리고 모멘텀, 미래를 위한 기업의 준비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 세 가지를 체크를 하고서 말씀을 드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이 나올 수 있었다라는 점 참고를 해보신다면 파트론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해가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론은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안테나, 렌즈, 진동기와 관련된 부분들 제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매출액의 대부분이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휴대폰용 부품이 매출 비중의 83%, 84%까지도 집계가 되고 있고요. 비휴대폰용 부품은 15에서 16% 정도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휴대폰용 부품은 카메라 모듈, 안테나, 진동 모터 정도가 되고요. 비휴대폰용 부품은 전장용 카메라 모듈, 스마트 웨어러블 기기용 모듈, 그리고 센서류, 그리고 LED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이제 미래 산업을 향해서, 미래 먹거리를 향해서 LED와 관련된 부분, 차량용 카메라 모듈과 관련된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파트론의 미래 먹거리, 모멘텀은 전장 부품 쪽으로 준비가 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장 부품 관련된 매출 비중도 19년도에는 17%, 20년도에는 25%까지 성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 사업으로는 휴대폰용 부품으로 좀 집계가 될 텐데요. 5G 라우터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5G 라우터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에는 와이파이가 워낙 잘 되고 있지만 와이파이 이전 세대를 보면 손에 하나씩 에그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와이파이가 되지 않는 시절에 카페나 사무실, 내 사무실을 벗어난 곳에서는 그 에그의 스위치를 열면 일명 테더링이라는 기능들이 켜졌죠. 이런 쪽으로 개발도상국에 아직 와이파이가 우리나라만큼 잘 구축되어 있지 않은 곳에는 이 에그, 휴대용 단말기를 조금
가지고 다니는 모습들, 여기에도 주요한 기술들을 파트론이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파트론의 핵심을 정리해보면 기존 스마트폰용 부품 사업 캐시카우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고요. 신규 사업, 미래 먹거리로서는 전장 부품 사업의 매출이 늘고 있다. 그리고 5G 먹거리는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볼 때 매출 다각화와 다변화가 잘 준비되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10월 15일부터 지금까지 35%의 수익률을 거두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에 포착된 종목 바로 파트론이었습니다. 작전 리포트에서 사실 처음 나온 종목이 아니지만 그동안 소개해드렸던 LG이노텍 그리고 SK텔레콤 오늘의 파트론까지 수익이 대단합니다. 일단 LG이노텍이 66%, SK텔레콤은 20%고요. 파트론은 방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여태까지 35%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작전 리포트를 시청하시고 이 종목을 꾸준히 모아 오셨다면 많은 수익률을 챙겨갔을 그런 종목인데요. 최근 상승에 따라 또 다시 신규 진입하기는 또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어떤 대응 작전 세워볼까요? 네, 파트론 이제 연말 시장이 되면서 이쯤에서는 내가 수익 실현을 해야 될까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자 포인트들을 몇 가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말미에 제가 생각하는 연말 대응 결론을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론은 P와 Q의 동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P는 가격이겠죠. ASP, 평균 판매 단가가 상승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기존 플래그십 모델 위주로 탑재되던 OIS가 내년부터는 저가형, 보급형 갤럭시 모델인 A 시리즈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OIS 채용 시 카메라 모듈 가격이 약 10% 내외 정도 인상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납품하던 것에서 뭔가 변동이 일어나게 된다면 거기에 맞춰서 다시 제작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판가는 약 10% 내외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가격 인상 효과가 그대로 고스란히 파트론에 일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첫 번째로는 P, 가격 인상 효과였다면 두 번째로는 Q, 양의 성장입니다. 출하량 확대 전망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내년 삼성전자 후면 카메라 모듈 출하량이 약 15%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약 10억 개 이상의 출하량이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트 출하량으로 21년도 2억 6,500만 대에서 2억 8천만 대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세트당,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AR 글라스, VR 기기 말씀을 드릴 때도 거기에 탑재되는 카메라 수가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자율주행을 위한 차량에도 카메라 모듈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듯이 기존 휴대폰 한 대당 탑재되는 카메라가 3.3개 정도에서 이제는 카메라 수도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3.6개로 늘어난다. 그래서 이 휴대폰 카메라와 관련된 카메라 모듈과 관련된 기업들에 있어서는 출하량 한 대당 탑재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출하량이 늘어나고 있다. 다시 한번 복습해보면요. 반도체는 바이트, 빗 그로스라고 해서 내가 판매한 반도체의 개수가 아니라 8기가 메모리, 24기가 메모리, 64기가 메모리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모두 다 하나를 판매했습니다. 똑같이 집계를 할 수 없는 것처럼 반도체는 빗 그로스, 그리고 디스플레이는 면적 출하량, 그리고 카메라 모듈 관련해서는 모듈 탑재량이 3.3개에서 3.6개로 늘어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파트론은 P와 Q, 가격과 양의 성장이 모두 다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전망들이 좀 가능한 기업입니다. 그리고 미래 먹거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래 먹거리는 전장 부품 관련된 부분인데요. 글로벌 티어 1, 티어 탑 고객사와 납품하고 있는데 그 고객사 내 점유율을 확대시켜 나가고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LED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성장성 높은 전기차 1위 업체 쪽으로의
공급 이슈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차, 파트론 이렇게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해보면 이 기업에 대한 기사 그리고 그간 납품해왔던 내역들이 조금 기사화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내년도 성장성 구체적으로 숫자로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21년도 매출액이 1조 3,140억 원 정도로 전년 대비 14% 성장성을 보였고요. 영업이익은 711억 원으로 전년 대비 70% 가까운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올해의 실적입니다. 이미 가시화되고 있는 가시권 안에 들어왔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22년도 매출을 보면 1조 5,300억 원 수준으로 이 21년도 매출보다 16% 성장이 전망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711억 원에서 약 30% 늘어난 920억 원 정도까지도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P와 Q, 가격과 출하량의 성장이 고스란히 숫자에 반영되는 모습입니다. 앞서서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트상 저위험 구간, 그리고 숫자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 그리고 상승 추세를 이끌어갈 만한 미래 성장 동력, 먹거리, 모멘텀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까지 좀 살펴보았는데요. 그러면 바닥에서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매수를 했다. 역사적 저점 구간에서 반등을 했고 자회사 합병 이슈가 있었습니다. 옵티맥이라는 자회사를 우회 상장을 할 것인가 여러 가지 고민을 했던 것 같은데 결국 흡수 합병을 하면서 흡수 합병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후계 구도, 상속이나 증여와도 같은 맥락으로 후계 구도에 대한 이슈가 좀 소멸이 된 모습입니다. 이마트도 그랬고요. 신세계도 그랬고요. 무언가 상속에 대한, 증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참 희한하게 주가는 지지부진하게 하락했던 기업들이었습니다. 파트론도 마찬가지로 옵티론에 대한 후계 구도에 대한 흡수 합병이 완료되면서 곧장 주가가 상승했던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는데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현 구간에서 횡보를 할 것인가 아니면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것인가를 보았더니 역사적으로 되돌림 자리가 현재 12,000원 언저리에서 되돌림이 좀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러면 연말 시즌에는 되돌림이 또 나올 가능성이 좀 높은 구간에 진입을 했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 이후의 대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배당은 지난해 기준으로 250원 수준으로 배당 수익률이 약 2% 내외 혹 실적이 좋아졌기 때문에 350원, 400원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러프하게 잡아서 나의 매수 가격이 11,500원을 초과한다. 라고 한다면 저는 사실상 수익 시행을 좀 해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29일이나 30일경에 재매수를 가늠해 보아도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나는 10,000원 이하에서 작전 리포트를 시청을 하고 9,000원, 9,500원, 10,000원 이하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배당도 받고 조정을 받아도 나의 손익분기점을 훼손하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에 대한 말씀으로 최근 수급을 본다면 이 상승의 수급을 이어온 상승의 추세를 이어온 수급은 연기금이 아니었나라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매수 단가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11,500원을 초과하는가 11,500원을 아래에서 잡았는가 그 기준으로 보셔서 조금 보유와 수익 실현의 기준점을 삼아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파트론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파트론 정말 다방면으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차트적으로도 12월 초반부터 계속 좀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앞으로도 좀 긍정적인 흐름을 기대해 보면서 문자 샵 0082번으로 허반석이라고 문자 주시면 이런 이야기들 다시 한번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분석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바로 이주현의 고수익 작전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서경의 테마부장 이주현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정말 오랜만에 게임주들이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내년부터 NFT를 활용한 P2E, Play to Earn 상태의 그런 게임이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은 바가 있는데 이제 많은 게임 업체들이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까지 노린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게임주들이 시세가 하반기에 거의 이 시장을 주도했던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다시 한번 이런 P2E나 NFT 훈풍을 타고서 시세가 나올 수 있다면 지금 투자해봐도 좋을까요? 네. 일단 네. 국내 게임 관련해서는 예전에 이제 그 모바일 쪽으로의 이런 생태계가 활성화된 이후 모바일 게임을 이제 출시한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면 그 기대감에 이제 급등을 했던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약 바이오주들을 볼 때 신약을 출시한다, 신약의 임상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발표가 임박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때마다 기대감에 이제 급등을 하는 것처럼 게임주들도 한때 이제 그런 흐름들이 나왔는데요. 요즘은 이제 게임주들 새로운 어떤 뭔가가 없었기 때문에 신작 발표로 주가가 오르기보다는 신작 발표 이후에 이제 플랫폼, 그러니까 구글 앱스토어라든지 아니면 아이튠즈의 앱스토어라든지 애플 앱스토어라든지 이런 곳에서 이제 다운로드 수 그리고 매출 순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확인을 하고 주가가 이제 상승하는 그런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올해 하반기, 그러니까 시장이 하락하는 시점 한 8월부터 시작해서 NFT, 메타버스 이런 것들이 이제 엮이면서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 트리거가 된 건 아무래도 이제 메타버스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NFT라는 이런 블록체인을 기반한 그런 기술이 이제 적용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게임 관련주들이 고공행진을 보였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미르4라는 이제 신작에 P2E라는, 그러니까 플레이 투 원이라고 해서 게임을 할 때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버는 이걸 이제 플레이 투 원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이제 시스템을 적용을 하면서 좀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보고 계시는 차트가 위메이드 차트인데, 위메이드 같은 경우 대략적으로 약 한 25,000원 부근부터 출발해서 거의 한 10배가량 단기간에 올랐습니다. 이제 테마주들 같은 경우 이슈가 지속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느냐라는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주가가 한 10배 정도 오르게 되면 그 이상 올라간다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끝나가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게임주들 워낙 큰 폭의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지 않나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나오고 있는 기사들은 굉장히 좀 긍정적입니다. 특히 이제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내년 1분기에 10개 정도의 게임을 출시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22년도에 100개의 게임을 출시 예정이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사만 딱 들었을 때는 100개의 게임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그동안 준비를 좀 탄탄하게 해왔다라고 하면 1분기 내에 한 10개 정도 아니면 연내 10개 정도가 출시된다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일 것 같은데, 2022년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100개 게임을 출시 예정이라는 이 기사가 과연 제대로 된 기사가 맞는가 하는 부분부터 이제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요즘 워낙 램 테크놀로지라든지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들이 증시판에 이제 이렇게 주가를 좀 부양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는데, 10개 1분기에 그리고 연내 100개 이게 과연
실질적인 뭐 계획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주가를 띄워서 개인들에게 팔아먹기 위한 어떤 하나의 뭐 찌라시성 기사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지금 최근에 이제 위메이드 같은 경우 워낙 강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 주목을 하고 있었고, 저점을 잡고 이제 반등이 나오는 흐름들을 이제 확인을 하고 있었어요. 문제는 여기서 이제 주가가 이렇게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더 나올 수 있냐라는 부분인데, 개인적으로는 좀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뭐 더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신풍제약처럼 10배 이후에 뭐 또다시 조정을 거치고 상승, 또 신고가 갱신 이후에 조정 거치고 또 상승, 이런 흐름들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드문 케이스라고 봐야 되고요. 뭐 2,370개 정도의 종목 중에서 정말 몇 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그런 상승세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통 이제 주가가 급등을 하고 난 이후에 조정,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와서 쌍봉을 그리고 종목들이 죽어버리는 그런 흐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번에 이제 주가 상승과 함께 물량을 좀 덜어내기 위한 뭐 그런 흐름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조심해서 접근을 해야 되겠고요. 물론 이 뭐 주식을 이제 개인 투자자들에게 넘기고 세력들이 이제 익스잇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주가를 올려야 된다라는 관점에서는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여기서 어떤 뭐 대단한 기사의 내용처럼 엄청난 뭐 게임 체인저가 돼서 시가총액이 지금 6조나 되는데 이게 뭐 몇십조 간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짧게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접근하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뭐 컴투스 홀딩스 최근에 이제 게임딜에서 사명을 변경했는데요. 이 종목 역시 많이 올랐습니다. 25,000원대에서 뭐 한 20만 원 정도까지 상승을 했고,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뭐 나올지 아니면 뭐 좀 전에 뭐 위미드와 뭐 거의 비슷한 흐름이죠. 만약 여기서 이제 좀 상승하다가 죽어버리는 그림이 나온다라면 고점에서의 뭐 헤드앤숄더 흐름이 만들어지고 이제 죽는 거기 때문에 뭐 좋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신고가 갱신을 한다라면 조정 이후에 뭐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겠지만 이미 뭐 9배 정도 올른 상황이기 때문에 뭐 자체 플랫폼인 C2X를 공개를 했고, 뭐 1분기 크로매틱 소울이라는 뭐 아크레이드라는 뭐 신작 발표가 준비되어 있고요. 소문오즈워의 클로니클 뭐 업데이트가 되겠죠. 뭐 이런 부분들 출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P2E라는 사업에 대해서 기대감이 굉장히 좀 크기 때문에 뭐 국내에서는 지금 뭐 법적 다툼이 좀 있는 상황이지만 해외에서는 이제 이게 원활하게 진행될 경우에는 하나의 뭐 게임 체인저, 그러니까 게임 산업의 생태가 좀 바뀔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분명 좋은 뉴스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이미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 있지 않나,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라고는 분명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셔서 접근하시고요. 주가가 아직 뭐 이렇다 하게 크게 오르지 않은 종목들 같은 경우들도 지금 많기 때문에 사실 게임 섹터가 전반적으로 다 상승을 한다라면 대장주들도 어느 정도 계속 상승을 이어가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또 들어요. 그래서 이게 좀 판단하기가 좀 어렵긴 하지만 분명 좋은 흐름들은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주가 그림이 아니라 게임 생태에 대한 그런 환경이 좀 바뀌고 있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분명 인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오위즈처럼 뭐 네오위즈 홀딩스 많이 올랐었고, 뭐 네오위즈처럼 주가 아직 뭐 많이 오르지 않았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뭐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뭐 게임 섹터 내에서의 순환매가 좀 돌아준다라면 그동안 못 올랐던 종목들 이런 것들이 좀 주목을 받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연내 플랫폼 네오핀이라는 것을 네오위즈에선 출시하기로 되어 있고 1분기에 또 신작들이 있습니다. 브라운 더스트, AVA, 골프 임팩트 이런 것들에 P2E 모델을 이제 적용한다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참고해 보시고요. 어저께 이제 넵튠이라는 종목이 또 한 차례 시세를 줬는데 카카오 게임즈에서 이제 넵튠을 통해 가지고 NFT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메타버스 좀 본격화하겠다라는 발표가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거래대금 좀 터지면서 올라왔는데 지금 기간 조정 별로 안 받고 앞에 이렇게 매물들이 쌓여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쉽게 나올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쉽지 않은 구간이라 생각되는데 만약 신고가를 갱신한다라면 추가적인 주가 상승 흐름을 좀 점쳐볼 수 있겠고요. NC소프트 역시 지금 연초에 NFT, P2E 사업에 대한 회사 내에서 이제 구체적인 전략 발표를 한다라고 이제 잡혀 있는 부분이죠. 그러면 충분히 기대감을 좀 더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 보면 하락 트렌드 내에서의 이런 저항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이제 반등 정도 그리고 이 추세 저항대를 돌파해낸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상승도 노려볼 수 있겠지만 일단 그렇게 업사이드가 커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게임주들은 좀 접근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양한 종목들 차트 보시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추가 상승이 어렵지 않나 너무 많이 올랐는데 내년 내후년도에 좀 모멘텀 게임 신작들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 종목들 단기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다고 보셨습니다. 네오위즈, 넵튠 그리고 방금 말씀해주신 종목들까지 한번 차트적으로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수익 작전 타임에서 전략들 다양하게 챙겨드렸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타사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